김경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사람을 설득하거나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한국 사람들과 비즈니스 할 때는 무언가 잘 가져오면은 잘 맞는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설득에 있어서 접근의 욕구를 건드릴 것인가, 회피의 욕구를 건드릴 것인가, 이 패러다임이 유난히 한국에서 잘 맞습니다. 자,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두 명의 아빠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의 본질은 똑같은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건드리는 게 다른 겁니다. 영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럼 두 아빠 모두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다르죠. 영희 아빠는 네가 소망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철수 아빠는 네가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고맥락 문화, 분위기가 중요한 문화, 소통과 설득이 늘 이슈가 되는 문화에서는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철수 아빠의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은 문화, 단순한 문화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진정성과 중요도만 딱 서로 캐치를 하면 어느 아빠의 분위기로 얘기를 해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accept, 받아줘요. 그런데 이런 고맥락 문화에서는 철수 아빠의 말을 해야 될 때 영희 아빠의 말을 하거나 영희 아빠의 언어를 해야 될 때 상대방이 철수 아빠의 언어를 구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정말 많은 경우에서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할수록 듣는 쪽에서 말하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패를 더 보여줄수록 의심의 양이 커져요. 두 번째, 중요하다고 얘기할수록 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험을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심으로 진정성과 중요도를 말하는 쪽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듣는 쪽에서 더 떨어뜨려요. 이게 말하는 쪽에서 환장을 노리시죠. 듣는 쪽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자꾸 상대방이 더 목소리를 키우니까. 한 30년 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그리고 성격심리학자가 이 패러다임에 한번 기초해봐서 첫 번째 실험을 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수천 개의 실험 연구가 특히 고맥락 문화에서 도대체 언제 영희 아빠의 얘기를 해야 되고 언제 철수 아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바로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희의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접근 동기, 좋아하는 걸 먹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는 이런 거죠. 당신이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철수 아빠가 하시는 대화죠. 부모 자식의 대화에서부터 광고의 카피, 기업의 캐치프레이즈, 심지어는 훨씬 더 큰 정부와 국민의 소통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들이 보면 영희 아빠의 언어가 더 사람의 힘을 움직일 때가 따로 있고요. 철수 아빠의 언어가 더 호소력이 있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기준 중에 제일 센 변수가 뭐냐고 봤더니 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 관계든 직장에서 하는 회의든 광고의 카피든. 자, 이쪽이 현재죠. 오른쪽이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일은 지금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도 먼 미래에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도 먼 미래나 나올 수 있는 일들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해야 돼요.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모든 연구나 사례를 보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특히 고맥락 문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저희가 이거를 한 4, 5년, 한 5, 6년 전에 이제 슬슬 감을 잡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거의 확정하다시피 했는데, 되게 뿌듯한 일을 해냈다. 야, 우리 엄청난 걸 알아냈어, 인간에 대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민망한 건, 그리고 허탈한 건, 이걸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항상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알아내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네.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의 혜택 보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실손신비보험.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예. 무조건 기본 컨셉은, 예, 은퇴 설계 프로그램은 이제 거의 100%에 가깝죠.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컨셉은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이건 뭡니까? 실손실비보험은 무조건 이런 꼴 안 당하시려면.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요, 500년 후에 지구가 빙하가 물에 잠기면 우리에게 큰 재난이 벌어집니다 라는 카피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예. 이런 거 제가 그 여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저희가 코인을 주거든요, 실험적으로. 너 이거 얼마나 도네이션 할래? 여름에 500년 후에 지구가 물에 잠기면 어쩌고 저쩌고 막 에너지를 세이빙해야 된다 막 이러면요, 학생들이 지금 내가 높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날씨에 당신이 오늘 만끽한 이 아름다운 날씨를 500년 후에 당신의 자손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자기 코인을 거기다 써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세 분의 대표님이 상대적으로 저보다 더 후배 세대에 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이 든 세대를 움직이려면 같은 캠페인 가지고 절대 안 돼요. 500년 후에 내가 없거든요. 1년 이내에 그 불편함이 찾아온다로 훨씬 더 피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시간이라도 연령이 달라지면 시간의 빠르기가 다르거든요. 네. 시간이 달라요. 3년이 길어요, 짧아요? 이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긴 시간의 일인지 짧은 시간의 일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긴 시간의 일이라 아무 생각 없다면 짧은 시간의 길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시간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일반 식당에서도조차도 지켜져요. 자, 여기가 뭡니까? 지금 당장 드셔야 짠맛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해야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드셔야 맛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가스 아끼려고 그러는구나 이러고 나와요. 오래 끓이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카페에는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오래 끓이셔야 짠맛이 안 나요 라고 엇박자가 그려진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당장 이러고 나옵니다. 그럼 네가 끓여서 오든가. 왜 여기서 끓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식당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가치에 이르는 수많은 이르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접근과 회피의 동기에 그 메시지의 호소력은 어느 시간의 길이에 놓느냐,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